안녕하세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 보면서 이거 뭐지? 싶으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분명히 좋은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데 왜 가격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오늘 그 이유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답답함이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아니 분명히 호재라는데 왜 내 지갑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파란불일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의 역설적인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좋은 소식이 나오면 쭉쭉 올라가서 신고가를 찍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좋은 소식이 나와도 미동도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죠.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그 답답함의 근원부터 한번 같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주요 코인들은 계속 월간 음봉, 즉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어요. 이렇게까지 호재가 반영이 안 되는 시장,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시장의 움직임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 거대 자본이 있습니다.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주체는 크게 두 부류예요. 바로 마켓 메이커와 기관 고래. 마켓 메이커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합법적으로 가격을 막 흔들어요. 그럼 기관들은 뭘 하냐? 바로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들을 아주 조용히 헐값에 사들이는 거죠. 왜 가격을 억누르냐고요? 수조 원어치를 한 번에 사면 가격이 폭등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티 안 나게 매집하려고 일부러 가격을 누르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공포와 조급함에 못 이겨서 자산을 던져버리는데 기관들은 정반대입니다. 아, 싸게 살 기회다 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감정과 전략의 싸움인 거예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수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도권 밖에서 명확한 규칙이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려고 대기 중인 기관들의 자금 규모입니다. 그들은 지금 완벽한 타이밍만 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들이 들어오게 만들 그 신호탄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클래리티 법안,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교통정리를 해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코인이 합법적인 상품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기관들도 안심하고 수조 원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법안이 당장 통과될 거라는 조급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빨라야 2026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기관들한테는 자, 이제 합법적으로 투자해도 돼 하는 청신호가 쳐지는 거고요. 특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알트코인 시장에 거대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셈이죠. 그때부터 진짜 옥석 가르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볼까요? 법안이 통과되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투기나 뜬구름 잡는 기대감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가, 바로 이 유틸리티가 코인의 가치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 유틸리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브릿지 통화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돈 보낼 때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 비싸잖아요. 그걸 단 몇 초 만에 거의 공짜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금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글로벌 금융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설계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XRP입니다. 이게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일본 최대 금융그룹인 SBI는 이미 XRP를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월가의 거물들은 리플의 기술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도 리플의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1단계,
인프라가 깔리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규제가 명확해지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가 오면 그때 가서야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정말 몇 년을 내다보는 장기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물론 미래 금융의 그림을 XRP 혼자 그리는 건 아닙니다. 기관들은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핵심 플랫폼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막강한 보안성을 무기로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솔라나는 압도적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게임이나 고빈도고래 앱 같은 분야에서 독보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죠.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면서 시장 전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과 미래의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장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전략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대 자본, 기관들이 쓰는 방식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관점을 이 슬라이드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가격이 얼마인지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량을 몇 개나 더 모을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의 불안함 대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 4가지입니다. 첫째, 내 돈 다 날릴 수 있는 레버리지 같은 고위험 투자는 절대 피하세요. 둘째, 뜬구름 잡는 코인 말고 XRP나 이더리움처럼 실제 쓰임새가 명확한 유틸리티 코인을 꾸준히 모으세요. 셋째, 거래소에 두지 말고 해킹 위험 없는 개인 지갑,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야를 며칠, 몇 주가 아닌 최소 2020년 이후, 즉 몇 년 단위로 길게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자본들은 2030년을 내다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